자,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보면은 경우의 수를 보면 경우의 수가 뭔지는 다 알 거야. 그쵸? 근데 경우의 수에 보면 첫 번째 얘기될 게 뭐냐면 노가다성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가 순열이나 조합처럼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노가다성 경우의 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판단을 해볼게요. 그래서 노가다성 경우의 수는 직접 세야 된다는 거죠. 직접 세는 경우. 그럼 첫 번째 뭘 만드는 경우가 그러냐 했더니 부정 방정식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정방정식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다 긋는 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저걸 만드는 것을 무슨 표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 앞뒤가 있으면은 앞이 있고 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다 긋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지? 선생님도 지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뭐라고 했지? 하여튼 그 저거 용어가 뭐라고 했더라? 수용도. 수용도를 그려야 하는 경우. 선생님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제 안 되는 나와. 수용도를 그리는 경우. 부정방정 형태 수용도를 그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야? 지불하는 경우라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가다성 경우의 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용도를 그리는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뭐냐면 이제 동전 문제라든가 동전 앞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동전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 따져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수용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완전순열. 완전순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완전순열이 뭔지. 자, 완전순열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고 D라는 학생이 있는데 자기의 가방을 여기다가 놔둬.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을 하는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거. 그걸 완전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여기 4개의 자기 물건들을 꺼내놨죠. 그리고는 자기 게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경우. 오케이? 이런 것들이 원래 수용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완전순열은 우리가 결과만 알아두면 돼요. 결과만 알아두자. 결과가 한 명이서 자기 거 가져가는 경우는 없겠죠? 그치? 그래서 2명인 경우 2명이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서로 반대 거 가져오면 되니까 한 가지죠? 그치? 3명이 가져가는 경우 몇 가지죠? 3명이 가져가는 경우 몇 가지일 것 같아? A, B, C가 자기 자신 거 아닌 걸 가져가는 거 따져봐야 됩니다. A가 자기 거 못 가져가잖아. 그러면 A가 이거 가져가겠죠? 그치? 이렇게 가져갈 거란 말이야. A는 요거를 가져갔어. 그럼 B는 얘를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C는 그러면 얘 못 가져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C는 얘를 가져가죠? 이런 경우 하나 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C를 선택했어. 이렇게.
그럼 B는 얘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3명일 때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4명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4명일 때는 좀 많죠? 그래서 해봤더니 4명인 경우에는 9가지나 되더라. 그 다음에 5명까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5명은 44가지. 이렇게 되죠? 2명은 1가지, 3명은 2가지, 4명은 9가지, 5명은 44가지. 이렇게 결과만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걸 완전수능이라고 그래요. 완전수능. 알겠죠? 완전수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형태. 부정방정식이 뭡니까? 문자수와,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문자수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수 중에서 뭐가 더 많은 거야? 문자수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문자수가 더 많은 것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플러스 y는 4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문자가 2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치?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어떤 조건 몇 가지만 더 나와서 나오는 경우를 부정방정식 형태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뭐가 있어요? 1,000원짜리 샤프가 1,000원이야. 그 다음에 500원짜리 공책이 있어. 그 다음에 200원짜리 지우개가 있습니다. 자, 내가 5,000원을 가지고 얘네들을 살 수 있는 가짓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1,000, 샤프의 개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책을 y, 그 다음에 지우개를 z라고 한다면 이것이 5,000원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x, y, z의 순서쌍을 구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단 적어도 하나는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0이 되는 것은 없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없으면 한 가지로 다 몰아서 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직접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봐야 되냐? 큰 돈부터 해봐야 돼. 얘가 5개 사면 빵빵이죠? 5,000원 끝났잖아. 그죠? 그 다음에 큰 돈으로 세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얘가 4개 샀다면 어떻게 살 수 있어?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4개일 때 하나, 그럼 안 되네. 그죠? 하나인 경우에는 4개 하나인 경우는 안 되잖아. 대신에 얘가 4개일 때 하나인 경우는 안 되지만 4개일 때 빵이고 몇 개? 5개 이렇게 살 수는 있죠? 그럼 4개일 때 2개. 그 다음에 다시 3개 샀을 때 3,000원어치 샀으면 얘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3일 때 어떻게 되는지. 맞죠? 그 다음에 얘가 2개 샀을 때는, 하나 샀을 때는, 그 다음에 안 샀을 때는 이렇게 다 해봐야죠. 그죠? 직접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노가다성 아니야, 직접. 맞습니까? 그치? 이런 부정방정식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 부정방정식 형태.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잠깐만. 아이씨. 가끔 매번 이렇게 꼭 시작을 하면은 나온단 말이야. 세 번째는 자, 지불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자, 2가지로 좀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지불 방법수하고요. 지불 금액수.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좀 할게요. 예전에 아마 다들 배웠을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동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1,000원짜리가 3장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5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를 가지고 아니다.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하나, 100원짜리를 3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만큼의 돈으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냐면 100원짜리 하나 낼 수도 있죠. 1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200원도 지불할 수 있죠. 300원도 지불할 수 있죠. 하지만 400원은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500원 지불할 수 있죠.
600원도 지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700원도 지불할 수 있고요. 800원도 지불할 수 있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00원 지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100원도 지불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쭉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어. 뭐 이러한 지불 방법수는 몇 개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일일이 다 써보기보다는 원래는 이렇게 노가다성으로 다 써봐야 되는 건데 살짝 생각을 좀 더 해보자면 자 100원짜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하나 사용해도 되고 두 개 사용해도 되고 세 개 사용해도 되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죠. 왜? 1000원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를 사용 안 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죠. 맞지? 사용 안 하고 하나 사용하고 두 개 사용하고 세 개 사용하고. 그 다음 5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지수는 사용 안 하거나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2가지죠. 그 다음 1000원짜리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 안 할 수도 있고요. 한 장 사용할 수도 있고 2장 사용할 수도 있고 3장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몇 가지? 4가지. 뭐 얘네들로 이루어져서 돈이 결정되는 거니까 다 곱하면 되죠. 그렇죠? 다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1을 빼야죠. 1을 빼야죠. 1을 빼는 이유는 다 사용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는 0원을 지불하는 경우잖아. 근데 그런 경우는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이 가지수를 곱했다라는 의미는 자 1000원짜리를 2장 사용했어.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사용 안 했어. 그치? 그 다음 그러니까 500원짜리는 사용 안 했어. 100원짜리는 2개 사용했어. 그러면 그렇게 이 가지수도 있을 수 있고 1000원짜리는 사용 안 했어. 500원짜리도 사용 안 했어. 100원짜리 2개 사용했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된다. 그러면 지불 방법수는 이제 이렇게 화폐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 자, 어떤 것의 개수, 예를 들어서 1000원의 개수가 1000원짜리 개수가 A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의 개수가 B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개수가 C개라고 한다면 지불 방법수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한 다음에 빼기 1. 이게 지불 방법수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겠죠? 뭐 지불 금액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액이 서로 겹치는 게 있었습니까? 100원, 200원, 300원, 500원 이런 게 겹치는 게 없었죠? 그 금액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이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똑같습니다. B 플러스 1, C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근데 어떤 경우가 다르냐? 자, 이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 경우는 환전이 가능한 경우야. 아니, 불가능한 경우. 환전이 불가능한 경우. 환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금처럼 지불 금액수하고 지불 방법수가 똑같아요. 지불 방법수하고 지불 금액수가 똑같습니다. 환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까 그랬잖아.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바꿀 수 있었습니까? 못 바꿨죠.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0원짜리와 바꿀 수 없었죠. 그러니까 환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불 방법수하고 금액수가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환전이 가능한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환전이 가능한 경우. 자 이렇게 나왔어. 1000원짜리가 3장 있고요. 50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4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둘의 차이가 뭐냐면 지불 방법수는 똑같이 1000원을 지불을 하는데 지불 방법수는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하고 500원짜리 2개 내는 거하고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지불 방법수는. 이해돼요? 1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하고 500원 2개 내는 거하고 다른 걸로 보는 것은 지불 방법수야. 방법이 다르잖아. 내는 방법이. 근데 지불 금액수는 둘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죠. 차이가. 금액은 똑같으니까. 지불 금액이라는 것은 금액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 지불 방법수대로 계산을 하자면 얘는 얼마나 되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5 빼기 1. 이게 정답이죠. 지불 방법수는. 왜냐면 얘는
500원짜리로 내는 거하고 1000원짜리 내는 것을 구분을 했으니까 똑같이 100원짜리 사용 안 하든 하나 사용하든 두 개 사용하든 세 개 사용하든 네 개 사용하든 이게 5가지인 거고요. 500원짜리를 하나 사용하든 두 개 사용하든 세 개 사용하든 사용 안 하든 이게 4가지인 거고 1000원짜리도 마찬가지죠. 사용 안 하든 하나 사용하든 두 개 사용하든 세 개 사용하든 그 방법이 4가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불 금액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방법수보다 줄어들겠지. 지불 금액수는 환전이 가능한 경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이 안 겹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이 안 겹칠까? 안 겹치게 할 수 있을까? 500원짜리 2개 내는 거하고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것을 안 겹치게 금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1000원짜리 상위의 돈을 하위의 돈으로 환전하면 되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1000원짜리 3개를 다 500원짜리로 거슬러 버려. 다 바꿔놓으면 500원짜리 몇 개 됩니까? 500원짜리 몇 개 되죠? 6, 7, 8, 9개가 되죠? 그리고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는 환전이 불가능하잖아. 지금 100원짜리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어떤 걸 환전하는데 어떻게 1000원짜리 3장이니까 3000원을 500원짜리 바꾸면 6개잖아. 거기다 500원짜리 3개 있었으니까 9개가 된 거잖아. 그치? 다 하위 돈으로 바꿔버리라고. 환전해버리라고. 그러면 500원짜리 9개, 100원짜리 4개 이렇게 되죠?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겹칠 일 500원짜리 내냐 1000원짜리 내냐를 겹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금액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야? 10 곱하기 5 빼기 1. 이게 정답이죠? 왜? 아까처럼 지불 이렇게 바꾼 다음에 지불 방법수를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경우의 수가 4개면 경우의 수가 4개라니. 그래서 저기도 5천원짜리가 더 생기면 그건 똑같죠. 5천원짜리여도. 봐봐. 5천원짜리 처음 바꾸고 자, 5천원이 있는데 5천원이 2장 있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5천원하고 1000원의 환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지금. 1000원이 3장밖에 없으니까. 맞죠? 1000원이 3장밖에 없잖아. 그럼 5천원 내는 경우, 한 장 내는 경우 1000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경우에는 환전이 불가능한 경우야. 그러면 답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된다? 1000원만 500원짜리로 지금 환전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얘는 5천원짜리는 2개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1000원짜리만 환전을 해서 이렇게 쓰고 100원짜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까 그랬잖아. 더 이상 환전이 불가능하잖아, 이제. 환전이 불가능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 환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불 방법수나 금액수나 똑같다고 했죠? 그치? 지불 방법수나 금액수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3 곱하기 10 곱하기 5 빼기 1. 이게 지불 방법수이면서 금액수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머리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 문제를 몇 개 예를 들어줄게.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1000원짜리가 3장 있어. 100원짜리가 4개 있어요. 10원짜리가 5개 있어. 이럴 때 지불 방법수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지불 금액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불 방법수는 얼마라고? 1000원짜리 3개 있으니까 4개 사용할 수, 가지수가 4개죠. 낼 수 있는 가지수가 4개, 여기는 4개니까 5개, 여기 5개니까 6개. 빼기 1. 왜 빼기 1 하는지는 알지? 0원은 지불할 수 없는 걸로 본다면. 그쵸? 지불 금액수도 똑같아. 왜? 얘네들은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서로 겹칠 일이 없다는 거죠. 1000원짜리 내는 것을 100원짜리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방법수만큼 금액수도 나온단 말이야. 됐어? 환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환전이라는 것은 지금 1000원짜리 3장 있죠? 100원짜리 4개 있지? 그럼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서 낼 수 있어? 너가 지금 100원짜리 4개밖에 없는데 1000원 대신에 100원짜리로 낼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4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10개면 되는 거예요. 어? 10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100원짜리가 만약에 10개였으면 환전이 가능한 거지, 서로. 이렇게 되면 1000원짜리 한 장 낼 수도 있지만 100원짜리 10개를 낼 수도 있잖아. 이게 환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게
다쓰기 어렵지 않은데? 2가 그죠? 환전은 이거 어렵지 않잖아.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 대신에 100원짜리로 대신 낼 수도 있잖아. 네, 그거는 맞는데 어. 이게 1,000원짜리가 3개잖아요. 음. 근데 3개를 다 100원짜리로 환전하려면 3 아니지. 화폐에 대한 것만이지. 무슨 소리냐면 3,000원을 내는데도 어떻게 낼 수 있냐는 얘기가 되냐면 3,000원을 내는데 1,000원짜리 2장에다 100원짜리 10개 낼 수도 있잖아. 맞죠? 3,000원을 지불하는데 3,000원짜리 내가 물건을 살라고 하는데 3,000원을 그냥 낼 수도 있지만 1,000원짜리 2장에다가 100원짜리 10개 낼 수도 있잖아. 아, 그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단위만 보면 돼요. 이 단위가 서로 만약에 100원짜리가 10개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구나. 만약에 10원짜리가 만약에 15개 있었다 그러면은 얘도 가능한 거죠, 환전이. 100원짜리 하나를 10원짜리로 낼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셋 다 환전이 가능한 경우면 얘도 10원짜리로 얘도 10원짜리로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총 얼마야? 3,000, 4,150원이죠, 지금. 그럼 4,150원이면 10원짜리 몇 개 있다라고 보는 거야? 415개 있다라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는. 셋 다 환전이 가능하면. 근데 지금처럼 셋 다 환전이 아니라 10원짜리는 100원짜리로 지금 환전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된다면 얘 10개고 3개고 5개다. 이러면 얘만 이렇게 환전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서로 교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같으면 지불금액수와 방법수가 같고요. 환전이 가능한 경우, 자 이런 경우 1,000원짜리가 2장이 있고요. 500원짜리가 3개 있어. 100원짜리가 4개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환전이 가능하죠. 1,000원짜리 지불할 것을 500원짜리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불 방법수는 그냥 500원짜리 내는 거와 1,000원짜리 내는 것이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 곱하기 4 곱하기 5 빼기 1이야. 지불 방법수는. 근데 금액수는 이거보다 줄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줄이냐? 이 1,000원짜리를 다 500원짜리로 바꿔버려. 500원짜리가 4개 되는 거니까 총 500원짜리 7개, 100원짜리 4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환전이 불가능하잖아. 이때 지불금액수는 8 곱하기 5 빼기 1.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셋 다 환전이 가능한 경우, 자 1,000원짜리가 2개고 500원짜리가 3개인데 100원짜리가 5개래. 그러면 셋 다 환전이 가능하죠.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대체할 수 있지. 이런 경우에는 다 100원짜리 하위 돈으로 다 바꿔버려. 다 셋 다 환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야? 2,000, 3,500원에다 4,000원이죠? 그럼 100원짜리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40개. 그러면 총 답은 몇 개야? 40가지가 되겠죠. 지불 금액수. 실제로 그렇잖아. 4,000원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200원, 1,100원, 1,200원 해서 4,000원까지니까 40개 아니야? 40개인 이유는 40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40개. 맞잖아요. 그치? 안 내는 경우, 하나 내는 경우, 2개 내는 경우에서 40개 내는 경우에서 안 내는 경우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40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됐죠? 지불금액수. 이런 거. 둘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요. 이거 고3들 중에 지불 방법수하고 지불금액수의 차이점 모르는 친구도 엄청 많아요. 이거 예전에 쌤이 동영상으로 봐라라고 했을 때 다 이겼던 건데 제가 아예 얘기하는 기억나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노가다성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노가다성 경우의 수. 됐죠? 노가다성 경우의 수.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둬야 될 건 뭐야? 아까 얘기한 완전순열.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그 금액수. 그쵸? 이런 것들 기억을 해놓고요. 자, 완전순열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에 자, 곰 인형하고 토끼 인형하고 그다음에 호랑이 이렇게 인형 3개가 있어요. 근데 인형이 곰도 3개, 토끼도 3개, 호랑이도 3개가 있어. 근데 이것을 이렇게 9단짜리 진열장에다 진열을 하려고 해요. 진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같은 행에는 똑같은 인형을 넣을 수가 없어. 같은 행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곰 이렇게 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놈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 위의 칸의 아래 칸은 위에와 나란히 나열할 수 없다. 한마디로 곰 이렇게 나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나란히 나열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진열할 수 있는 방법 가지수를 구하라.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다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죠? 3개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거잖아. 순서대로. 맞죠? 그러니까 3 팩토리얼. 맞죠? 6가지란 말이야. 곰, 토끼, 호랑이, 토끼, 호랑이, 곰, 호랑이, 토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하는 게 6가지 아니야. 맞죠? 그럼 나열했어. 자 여기다 곰 나열했다 치자. 그러니까 토끼 나열했어. 호랑이 이렇게 썼다고 쳐. 그 다음에는 여기다 나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3팩토리얼 그러면 안 되죠? 맞지? 3팩토리얼 해버리면 여기가 곰, 토끼, 호랑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수준이 되는 거야. 왜? 3개가 있고 얘네와 똑같은 놈이 밑에 나열되면 안 되잖아. 자기 자신이 아닌 게 와야 되죠? 그 가지수가 몇 개야? 2개였죠. 아까 3개를 하는데 2가지였죠? 아까 3명일 때는 2개, 4명일 때는 9개, 5명일 때는 44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열됐어. 이렇게 나열됐다고 칩시다. 여기가 토끼야, 여기가 호랑이야, 여기가 곰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럼 그 밑에 또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이어야 되니까 이거죠. 답은 24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24가지. 이런 경우에 이러한 완전수준을 쓸 거라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완전수준을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방금 얘기했잖아. 여기 썼어. 그러면 여기 또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수도 또 곱하기 있잖아. 완전수준은 아까 3명 3개. 3명이 자기 자신이 아닌 거 나열하는 경우가 3가지였잖아. 아니 2가지였잖아. 아까 완전수열 3명일 때는 2개, 2명일 때는 하나, 4명일 때는 9개, 5명일 때는 44. 이거 괜히 적어준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승일이가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수능 이번에 6월 모평을 보고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언제야? 7월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는데 수학이 총 몇 문제죠? 30 문제죠? 이 30문제를 다 찍었어 그냥 지가 찍었어. 근데 마침 이 30문제 아니다 20문제가 객관 21문제가 객관식이긴 한데 20문제라고 치자. 객관식 20문제를 그냥 다 찍었어.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 20문제에서 다 찍었는데 오지선다야 빵점 맞을 경우의 수는. 빵점 맞을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빵점을 맞는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5개 중에 정답이 어딘가 하나 있겠죠. 정답이 어딘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답을 피해서 다른 걸 선택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피해서 선택을 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승일이가 찍은 답, 그러니까 정답이 예를 들어서 얘인데 승일이가 찍은 답은 얘를 체크 안 하고 다른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경우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체크 안 하고 다른 것들을 다 체크했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쪽에다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5개 중에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선택한 거지.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5개 중에 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었으면 얘를 선택하지 않은 거고 얘가 정답이었으면 얘를 선택하지 않은 거. 매 문제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가 이렇게 자기가 자신이 정답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44가지죠. 5개니까. 맞습니까? 자기가 정답이 아닌 걸 선택하는 경우가 44가지야. 정답이 이 1, 2, 3, 4, 5 중에서 뭘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게 몇 개? 20개잖아. 20문제. 곱하기 20.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다 정답만 피해서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1, 2, 3, 4, 5번 중에 정답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정답이었다면 1번을 피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2번이 정답이었다면 2번을 피해서 쓰는 경우 3번이 정답이었다면 3번을 피해서 쓰는 경우 4번이 정답이었다면 4번을 피해서 쓰는 경우 5번이 정답이었다면 5번을 피해서 쓰는 경우가 44가지야. 한 문제당. 그게 20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어떤 애는 만약에 정답이 다 2번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1번으로 다 써서 빵점 있는 애도 있지만 1번이 아니라 1, 3, 1, 3, 1, 3 이렇게 해가지고 빵점 맞은 애도 있을 거고요. 1, 5, 1, 뭐 1, 5, 1, 5, 1, 5 이래서 빵점 맞은 애도 있을 거고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정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가지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나 가지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완전수열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도. 자, 아무튼 자, 요 얘기가 이제 노가다성 수열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색칠하는 기가 있죠. 색칠하기. 색칠하기.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자,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색칠하기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다른 것들 말고 조합을 이용한 이런 색칠하기 말고 이런 말 있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영역들이 있는데 임접하는 곳, 즉 이웃하는 곳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 하지만 인접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곳이라면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된다. 이런 말들. 그래서 뭐 4개의 색깔을 이용해서 일단 색칠을 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구하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 아무데나 선택을 하나 하면 되죠. 여기서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그럼 여기가 4가지면 여기 몇 가지입니까? 3가지겠죠. 그럼 여기는 여기하고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2가지. 그렇죠? 얘가 2가지면 여기는 얘하고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2가지. 맞죠? 또 얘하고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2가지. 얘네들을 다 곱한 게 정답이죠? 맞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놈이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 문제죠. 뭐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뭐 선생님 또 원순을 써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 이렇게 생겨도 자, 여기다가 색칠을 한대. 몇 가지 색깔을? 3가지 색깔을 색칠, 4가지 색깔을 색칠한대요. 4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방금 같은 규칙을 가지고 여기다 색칠할 수 있는 방법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이거 한번 해볼래요? 같은 곳, 이웃하지 않은 곳에는 같은 색깔을 칠해도 상관없다 했어요. 그래서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방법수를 구하라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어떻게 구할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 승현아, 너 어떻게 풀었어? 이 몇 가지? 가운데 거. 가운데 색칠한 거 몇 가지? 말주문제라고 보고 어. 가운데만 바꿔서 나머지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4 하고 있어요. 자, 볼게. 쌤이. 먼저 여기다 색칠하는 경우가 4가지 색이 있겠죠? 4가지. 그럼 여기다 색칠하는 것은 3가지겠죠? 둘이고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요거하고 이웃하는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2가지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하고 이웃하는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2가지죠? 그러면 여기는
얘하고 이웃한 색깔이 아니니까 한 가지.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풀면 틀립니다. 이렇게. 자, 그럼 왜 틀리냐? 왜 틀리냐? 여기에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을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봐봐. 얘하고 만약에 색깔이 다르다면 얘가 한 가지가 맞아. 색깔이 다른 색깔이면. 맞지?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면 초록색. 그래서 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하고 색깔이 다르다면 얘가 두 가지입니까? 아, 한 가지입니까? 같은 색깔이면 두 색깔하고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얘가 두 가지가 되겠죠. 돌아오는 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처럼 어느 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 처음 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는 처음 거와 연결이 되잖아. 이 색깔을 얘기해야 되는 게.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거가 나중 거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네 가지 맞아. 여기 네 가지 맞죠? 여기 세 가지가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에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얘와 얘가 색깔이 다른 경우. 얘와 얘가 색깔이 다른 경우. 두 번째는 얘하고 얘가 색깔이 같은 경우로 나눠야 돼. 색깔이 같은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네 가지고 얘가 색깔이 다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세 가지고 얘하고 색깔이 겹치는 두 가지 맞죠? 그럼 여기는 몇 가지여야 돼? 여기요? 한 가지. 그렇지.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얘하고 다른 색깔에다가 얘까지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 색깔이 다 다르니까 여기도 한 가지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런 경우가 나오고요. 색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볼게. 이 네 가지야. 이 세 가지 맞죠? 세 가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가지 맞아요. 여기는 얘 몇 가지야? 색깔이 같은 경우. 한 가지죠. 맞아요. 같아야 되니까. 그래, 요거하고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얘가 결정되면 얘는 저절로 결정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는 결정권이 없어요. 여기가 무슨 색깔 칠하냐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그 색깔 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야. 그리고 여기는 얘는 몇 가지야? 저거요? 두 가지죠. 왜? 이 둘이 색깔이 같고 얘만 다르니까 얘는 두 가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그래서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거야. 색칠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얘기해 앞서 요 두 가지 법칙이 있었죠? 아, 이거 왜 내가 바보같이 그냥 클리어를 하면 되는데 자꾸 끄지? 자,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이라는 거와 곱의 법칙.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무슨 말로서는 무슨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날 때 어쩌지 쫑알쫑알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따르게 봅시다. 자, 곱의 법칙은 각 사건이 과정으로 있으면, 과정으로 있는 경우. 합의 법칙은 각 사건이 결론으로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각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고 과정으로 있으면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면 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버스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래. 이거를 P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버스로 가는 사건을 P사건이라고 하고 기차로 가는 경우를 Q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P사건 하나만으로 A에서 B로 갈 수 있습니까? P사건 하나만으로 A에서 B로 갈 수 있어요? 있지. Q사건 하나만으로도 A에서 B로 갈 수 있죠. 즉, 각 사건이 결론에 도달하잖아.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돼버리잖아. 각 사건이. 그럼 더하면 된다고. 됐죠? 됐죠? 그러면 각 사건이 과정으로 있는 경우라는 것은 이런 경우죠. A라는 데가 있고 B라는 지점이 있고 C라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냈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A에서 B로 가는 사건을 P사건이라고 하고 B에서 C로 가는 사건을 Q사건이라고 하자. 그러면 P사건 하나만으로 갈 수 있습니까? C까지? 못 가지. Q사건 하나만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결과적으로는 과정으로 있죠. PQ가. 이러면 곱이란 얘기야. 이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되게 우습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도 우리가 그림 그린 거 어떤 애는 이걸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봐봐. 왜 우리는 얘네들 4개, 3개, 2개 이걸 다 곱한 이유가 뭐예요? 얘가 7해지고 얘가 7해지고 얘가 7해지고 얘가 7해지고 7해져야 결과가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 곱한 거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곱한 이유가 각각의 사건들의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얘가 되고 연결이 돼야 사건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정들이잖아. 이 경우의 수들은 다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곱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눴잖아. 얘네들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나눴지. 그러면 얘가 같은 경우로도 결론이 됐고 다른 경우도 결론이 됐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이거와 이거가 각각의 결론들이 됐잖아. 그러니까 더했잖아. 그래서 맞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합의 사건과 곱의 사건은.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도 똑같다. 확률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똑같이 나오죠. 확률에서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확률 문제를 풀 때 조건부 확률이나 막 겹친 것들이 나왔어. 근데 어떤 경우에 합을 해야 될지 어떤 경우에 곱을 해야 될지 나중에는 막 굉장히 헷갈립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은. 뭐 그런 것들을 따질 때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건 하나만으로 그 확률 하나만으로 결론에 도달하냐 아니면 얘가 과정으로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돼. 그것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순열로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열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조합도 마찬가지고 순열의 종류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들은 뭐가 있습니까? 팩토리얼하고 퍼뮤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팩토리의 공장, 팩토리얼.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거를 발음을 누구한테 이렇게 하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누가 이렇게 써주는 사람 없잖아. 팩토리얼. 이거는 퍼뮤테이션입니다. 퍼뮤테이션. 오케이? 팩토리얼.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NP3 뭐 우리 수준 떨어지게 그러지 말고 퍼뮤테이션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고 n 팩토리얼이 뭡니까? n명을 일렬로 나누는 방법에 의해서 n부터 해서 n-1 해가지고 계속 내려와서 1까지 이게 이제 n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퍼뮤테이션은 n명 중 r명을 순서대로 나누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 있는데 이 중에 3명을 그러니까 이런 뭐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요. 여기가 그 뭡니까? 그 한 명만 건널 수 있는 통나무야.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괴물이 막 쫓아오고 있어. 여기 밑에는 떨어지면 죽어. 막 악어 여기서 사이에 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악어가 막 또 이렇게 밑에 있어. 그러면 막 쫓아와. 그러면 이제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여기가 막 이 통나무가 거의 막 잘라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딱 보니까 3명밖에 여기를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야. 3명밖에 건널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얘네들끼리 어찌됐든 가위바위보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야 잘 있어 하면서 막 작별 인사도 2명을 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건널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건넜다고 칩시다. 두 번째 건널 수 있는 것은 4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셋 중에 완전 살떨리는 가위바위보가 되겠죠. 왜? 여기서 이겨야지만이 이제 살아남는 거니까. 한번 3가지죠. 셋 중에 1명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라고 쓴다고? 5명 중에 3명만 순서대로 건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 n 퍼미테이션 r 그러면 n부터 해서 n 마이너스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걸 몇 번 하면 돼요? r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5 퍼미테이션 3이면 3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3번 하라는 얘기지. 3번. 그렇죠? 5 퍼미테이션 2면 어떤 애들은 5, 4, 3, 2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요까지만 하라. 2번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n 퍼미테이션 r을 팩토리얼로 우리가 고치고 싶어. 뭐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봐봐요. 5 퍼미테이션 3 같은 경우 이런 거잖아.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이거를 팩토리얼로 고치려면 2, 1까지 한 다음에 여기다 2, 1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게 5 퍼미테이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n 팩토리얼 한 것을 자 얼마 2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얼마로 나눈 거야?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죠. 5에서 3 뺀 걸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팩토리얼로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얼마로 본다? 0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0명을 1열로 나누는 방법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0 팩토리얼은 뭘로 본다? 여기 순서대로 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5 퍼미테이션 5래. 그러면 5 팩토리얼을 5 빼기 5 팩토리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5명을 순서대로 5명을 나누는 거네. 한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5 팩토리얼과 똑같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뭘로 봐야 된다는 거야? 1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그러면 n 퍼미테이션 m은 n 팩토리얼과 같은 거고요. n 퍼미테이션 0은 얼마겠어? 그러면 얘는 1이죠. 왜? n 팩토리얼 분의 n-0 팩토리얼이면 m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1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 이렇게 표현만 이렇게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없죠.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0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숫자로 계산하기에만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순열의 이제 용어들이야. 기본적인 순열의 용어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순열 문제에서 이게 왜 자꾸 그냥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이웃하는 경우. 이웃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 되는 거고 빨리 이해한다고. 이웃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 2가지가 있죠. 자, 이웃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묶으면 되죠.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는데 이 3명이 이웃해야 된대. 그럼 이거 1명으로 보죠. 그치? 그래서 몇 명? 하나, 둘, 셋, 4명을 나열한 다음에 얘네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죠. 이웃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남학생이 4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는데 여학생 3명은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자 4명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4팩토리얼이죠?
남자가 이렇게 섰어. 그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여학생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 3명이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 5군데에 3명이 순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맞죠? 왜? 여학생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에 띄워놓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됐죠? 그럼 세 번째 무슨 순열이 나오냐? 세 번째가 무슨 순열이 나오냐면 교대 순열이라는 게 나와요. 교대로 선다라는 말이 뭡니까? 남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교대 순열이라고 그래요. 교대 순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여기 밑에 그냥 지울게요. 여기는 남녀의 인원수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녀의 인원수의 차가 1인 경우. 이 두 가지일 때만 교대가 가능해요. 자, 남학생이 4명이고요. 여학생이 4명이야. 교대로 서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남자 4명을 이렇게 세우고요. 여자가 이렇게 쓰면 교대로 쓰는 거죠. 맞지? 근데 또 이것만 있습니까? 남자 4명이 쓰고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도 교대로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남자 4명 세우고 여자 4명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 얘가 둘 다 n명이라면 n 팩토리얼 곱하기 n 팩토리얼. 왜? 남자 4명 세우고 여자 4명 세우면 되는 거니까.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야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돼요. 얘는 됐죠? 그럼 두 번째,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야. 이런 경우에도 교대가 가능하다고, 교대 순열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쓰면 돼요? 남자 4명이 이렇게 쓰고 여기에 여자 3명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죠? 여자가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 뭐 여남 여남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꼭 이렇게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하나는 n 팩토리얼이고 하나는 n-1 팩토리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이것을 교대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얘기가 됐죠? 교대순열까지 봤어요. 자, 다음. 나 또 꼴 뻔했네.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원순열을 볼 거야. 자, 원순열은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겹치는 경우를 따지는 경우를 따져서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식 이용. 두 번째는 기준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기준을 세우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특히 어디에서 많이 활용이 되냐면 입체도형에서. 입체도형인 경우에는 기준을 세우지 않고 1번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풀기가 어려워요. 1번으로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1번으로 그냥 풀면 되는데 기준을 세우는 방법으로 푸는 게 더 효율적이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따져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원탁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명을 안 치는 경우야.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는 자, 겹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 자, 먼저 여기 4명에 안 치겠죠? 뭐 얼마야?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4명을 여기에 의자에 앉히는 경우가. 그 다음 겹치는 경우가 어떻게 겹치냐면 봐봐.
1, 2, 3, 4 안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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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경우죠. 맞습니까? 원이니까. 원이니까 돌리면 똑같잖아. 1, 2, 3, 4 안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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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얼만큼 겹쳐요? 네 가지가 겹치죠. 그러니까 그만큼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가 돼? 3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이용한다는 말은 n-1, n명을 원탁에 안 친다면 n-1 팩토리얼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거는 겹치는 경우를 따져서 지금 쌤이 한 거야. 근데 이제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볼게요. 이게 더 쉬워요.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주 공간에 원탁이 떠 있어. 그리고 의자도 같이 떠 있습니다. 아니면 놀이기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원탁과 동시에 의자도 같이 이렇게 돌고 있어. 뭐 놀이기구 가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앉는데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 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승일이가 떴죠. 승일이가 이 의자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여기를 선택해서 앉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한 가지입니다. 왜? 승일이가 여기 앉아도 어차피 얘는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앉은 거와 똑같아지고 여기 앉은 거와 똑같아지고 여기 앉은 거와 똑같아지죠. 어디를 앉아도. 안 그렇습니까? 승일이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좀 돌아가면 어차피 일로 와 있을 거 아니야. 좀 더 돌아가면 여기 와 있겠지. 좀 돌아가면 여기 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어차피 똑같은 자리인 거야. 돌고 있기 때문에. 색칠을 의자에 막 빨주노초 칠해놓지 않는 이상은 똑같다고. 돌고 있으니까. 그럼 기준을 세우는 승일이가 이제 기준이 됐어. 한 가지야. 승일이가 여기 앉는 방법은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은 승일이라는 기준으로 달라지죠. 승일이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맞은편이냐. 그럼 더 이상 원순열입니까? 아니죠. 봐봐. 승일이가 있는데 승일이 옆에 오남이가 왼쪽에 앉는 거하고 승일이 옆에 김태희가 앉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완전 다르죠. 체감적으로. 다르다. 왜 쌍 미소를 짓지? 자,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러면 승일이가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원순열이라는 효과는 없어진 거야. 뭐 3명을 그냥 안 치는 경우죠. 뭐 3팩토리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똑같이 3팩토리얼이잖아. 답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를 어디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원탁의 기준이 원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꿨을 때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여줄게. 자, 이렇게 생긴 탁자가 있다고 칩시다. 정사각형의 탁자야. 근데 방향은 무시야. 여기에 이렇게 2명이 앉고 2명이 앉고 2명이 앉고 2명이 앉아야 돼. 이렇게 앉아야 돼요. 자, 1번으로 선생님이 따져볼게요. 1번으로 일단은 몇 명이 8명을 여기 앉혀야죠. 그러니까 8팩토리얼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얼마나 겹치느냐로 나눠야 돼. 그럼 어떻게 겹치냐면 얼마나?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은 거나 어떻게 앉는 게 똑같죠? 1, 2, 3, 4 이러면 겹쳐요? 안 겹치지만 1, 2, 3, 4, 5, 6, 7, 8은 겹치죠. 맞지? 돌아가면 똑같아지잖아. 여기 1, 2, 3, 4, 5, 6, 7, 8 겹치면 똑같죠? 1, 2, 3, 4, 5, 6, 7, 8 총 몇 가지가 겹쳐? 4가지가 겹치죠. 하나, 둘, 그러니까 1이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 1이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 1이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 1이 여기서 4로 나눠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얼마야? 2 곱하기 7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이건 공식이 아니야.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아, 2 곱하기 7 팩토리얼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되죠? 자, 기준을 세우는 걸로 볼게요. 8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7, 8명이 있어. 자, 여기에 승일이가 있는데 승일이가 여기 8개의 의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얘가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돌아가고 있어. 승일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죠. 봐봐. 왜? 승일이가 여기 앉으면 돌아가면 여기 앉는 게 되고 여기 앉는 게 되고 여기 앉는 게 되잖아. 맞지? 그리고 승일이가 여기 앉으면 돌아가면 여기 앉는 게 되고 여기 돌아가면 여기 앉는 게 되고 여기 앉는 게 되죠.
그럼 선택은 여기냐 여기냐 두 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선택을 했어 두 가지. 그 다음에 승일이가 여기 앉는 순간 얘네들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지? 7명은 그냥 앉는 경우야. 7팩토리얼 똑같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이제는. 물어볼게요. 물어볼게. 이름이 뭐였지? 윤수였지 맞아 윤수. 윤수야, 윤수가 여기 있고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거 8명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중인데 여기가 윤수가 있어. 윤수가 여기 선택해서 앉는 경우 몇 가지일까? 기준을 세우는 방법 몇 가지일까? 승일이는 저요? 네 가지. 네 가지죠. 이거 봐봐. 윤수가 여기 앉으면 여기 앉은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여기 앉으면 여기 앉으면 여기 앉은 거와 똑같죠. 여기 앉으면 여기 앉은 거와 똑같죠. 여기 앉으면 여기 앉은 거와 똑같잖아. 총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개 중에 하나잖아. 이해되지? 이해됩니까? 그럼 윤수가 앉았어. 다음부터는 직순열이죠. 얼마? 7팩. 이게 정답이야.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겹치는 경우만 따져주세요. 그래 8팩이었어 8팩. 8팩이었는데 어떻게 겹쳐요? 1이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와 1이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만 겹치죠? 그럼 뭘로 나눠? 2로 나누면 똑같아지잖아. 이해됩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 지금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몰라요. 자, 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어. 3명씩 앉아. 3명씩 이렇게 앉습니다. 기준 세우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맞죠? 이제 알겠죠? 얘 똑같은 거야. 얘 똑같은 거야. 얘 똑같은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3가지죠. 여기 앉은 거나 여기 앉은 거나 여기 앉은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직순열, 8팩토리얼. 맞습니까? 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원순열은. 자, 그러면 우리 입체도형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입체도형으로. 자, 너네들 주사위의 특징이 뭡니까? 주사위의 특징이. 정육각형이고 정육면체고 정육각형이 아니라 정육면체고 마주보는 숫자의 합이 같네요. 똑같죠? 너네 보면은 여기가 1인데 이 맞은편 보면 무조건 6입니다. 주사위 만들 때 여기가 1인데 뒤에 2 있는 이런 주사위는 없어요. 알겠지? 너희들 주사위 자세히 보면 마주보는 놈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사위를 만드는 가지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주사위는 마주보는 놈이 같다고 해서 뭐 이거를 만드는 가지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겹치는 경우로 따질래야 따질 수가 없는 게 왜? 이렇게도 원순열이지만 이렇게도 원순열이죠. 맞잖아. 원순열이 이쪽도 원순열이지만 이쪽도 원순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따지기가 힘든 거야. 이 예로는. 그러면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볼게. 자, 1부터 6이라는 수가 있죠? 그냥 아무거나 1을 여기다가 넣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여기요? 1을 여기다가 뭐 어느 면이든 넣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한 가지지. 왜요? 자, 1 여기다 넣었다고 쳐. 그럼 위로 올리면 똑같아지죠. 1 여기다 넣었잖아. 이렇게 하면 똑같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똑같죠. 아래에 있어도 뒤집으면 똑같지. 어차피 한 가지란 말이야. 1을 넣는 방법은. 됐죠? 그럼 여기가 1이 왔어요. 1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1이 위로 올라오게 하면 무조건 6은 아래로 가야 되니까 그 6조차도 한 가지죠. 이제. 정해져 버리죠.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1, 6이 정해졌고요. 그럼 얘만 남았지. 이쪽. 1하고 6은 정해졌고 이제 4개만 남았단 말이야. 이렇게 4개. 요거 여기. 맞죠? 1하고 6은 이제 이미 정해졌어.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마주 보는 놈이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아니, 그러니까 마주보는 놈이 똑같은 합으로 돼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지금 2, 3, 4, 5 남았는데. 자, 얘가 2인 경우는 여기 뭘로 결정이 돼버려요? 5가 결정돼 버리죠? 그리고 얘가 3인 경우는 4로 결정되지. 이렇게 한 가지와 어떻게 한 가지죠? 반대로. 이런 경우 한 가지. 빼고는 없죠? 빼고는 없어요. 진짜 저기 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거도 안 위로 바꿔도 아까 그거하고 똑같지? 이렇게 바꾸면 아니, 봐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2, 3, 4, 5 남았지? 2, 3, 4, 5 남았지? 특정한 2를 여기다가 넣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2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니까 한 가지죠. 2 넣는 경우, 이게 원순열이니까. 2 한 가지지? 그러면 2가 여기에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결정이 돼버리잖아. 얼마가? 4가 결정이 돼버리죠? 아, 5가 결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얘도 한 가지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직수열이잖아. 이제 3, 4는 직수열 아니야. 그러면 직수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일반적인 n 팩토리얼. 그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이제 2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3, 4냐 4, 3이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봐봐. 이미 1하고 6은 이미 결정이 됐고 이제 4개 남았어요. 요거 4개 남았는데 2, 3, 4, 5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 넣어야 돼. 원순열에다. 여기다 이 원순열에다 넣어야 돼. 그러면 2가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아까 기준을 세우는 걸로 보면 2를 어디다 세워도 어차피 2는 한 가지죠. 여기다 놔도 어차피 돌아갈 것이고 여기다 놔도 돌아갈 거고 여기다 놔도 돌아갈 거니까. 맞죠? 다시 기준을 또 세우는 건데. 기준을 2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원순열이 2개였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2번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2를 기준 세우는 방법이 아까 그 1은 위로서의 기준이었던 거고 이렇게 돌아간 거의 기준이고 옆으로 가로의 기준이 또 하나 필요하단 말이야. 원순열이 2개가 겹쳐있기 때문에. 그러면 2를 선택하는 방법은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한 가지야. 2가 그러면 여기 섰다 쳐. 여기 있다 쳐. 그러면 5는 저절로 결정이 되니까 한 가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직순열인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직순열인데 2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3, 4가 3, 4 있을 수 있고 4, 3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잖아. 그래서 정답은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됐죠? 그러면 너희들한테 문제를 내볼게요. 주사위가 아니라요. 1부터 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주사위는 아까 합이 같아야 됐었죠. 자, 1부터 6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넣는 방법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였어. 1하고 6을 이 6개의 면에다가 넣는 방법을 구하라. 이번에는 마주보는 숫자가 같다라는 조건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나오는지.
풀게. 자, 1이라는 놈을 여기다가 넣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1을 여기다 넣었어. 한 가지야. 자, 그러면 얘와 마주보는 놈은 몇 가지? 다섯 가지. 5가지죠? 5가지. 뭐 예를 들어서 2를 넣었다 칩시다. 이렇게 2를 넣었다 쳐요. 5가지. 그러면 남은 게 3, 4, 5, 6이 남은 거죠. 3, 4, 5, 6이 어떻게 남은 거냐면 이 네 군데다 넣어야 돼. 네 군데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중에 3을 기준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죠. 나머지는 직수열이라 했지? 3팩토리얼. 이게 정답이죠. 다 곱하면 되죠. 3팩이 얼마야? 6. 6은 30까지. 잘했어, 선생님. 알겠어? 이거는 얼마든지 변형돼서 나올 수 있죠. 1부터 6이 아니라 6가지 색깔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6가지 색깔로 얘를 색칠하는 방법 쓸고 와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입체도형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게 이제 원순열이야. 여기서 원순열. 그러면 원순열도 어떤 것들이 첨부돼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탁이 앉는데 얘네들은 이웃해야 되고 누구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그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있고 애들이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는데 이 6명이 원탁에 앉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이웃해야 되고 셋째와 넷째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얘네들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는 나중에 넣어야 되잖아. 하나, 둘, 세 명을 원탁에 먼저 앉히죠. 네. 원탁에 먼저 앉혀. 원탁에 앉히면 몇 팩토리얼? 3팩이야, 2팩이야. 3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2팩토리얼이죠. 그치? 3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2팩 아니야. n-팩토리얼이니까. 그치? 2팩이 됐어요. 곱하기 둘의 위치가 바뀔 수 있잖아. 네. 2팩이죠? 네. 맞죠? 그러면 이게 뭐야? 어찌됐든 이웃, 엄마 아빠는 이웃하고 이렇게 4명이 앉아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사이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이 4개에 왜 원탁은 이미 다 이제 끝난 겁니다. 원순열은 이미 다 한 거예요. 2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웃하지 않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4p.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왜 4P예요? 네 군데 중에 2명이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 아,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뭐, 그 왜? 맞잖아. 그러네.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원순열. 자, 원순열 끝났어요. 원순열 끝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너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면 돼요. 이번에도 이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 순열조합 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2문제 나왔죠. 그래서 중복조합 하나, 중복순열 하나 이렇게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 시간에 이과 거 잠깐 보여주면서 쌤이 했잖아. 그치? 2문제 나왔는데 하나는 중복순열이었고 하나는 중복조합이었는데 중복순열 엄청 쉽게 나왔죠. 중복조합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아까요. 왜 빈 공간이 4개였죠? 하나, 둘, 셋, 4명이 했잖아. 실질적으로는. 얘 둘은 이웃하고 있는. 실제로 4명이구나. 맞잖아. 엄마, 아빠, 애들 둘. 그 다음에 애들 둘만 이제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4P가 되려면은 그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버리면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진짜 잘못했네. 엄마, 아빠 사이에는 못 넣지? 그러니까 3P가 맞네. 3P. 맞아. 3P야. 3P예요. 엄마, 아빠 사이에는 못 들어가죠. 이웃해야 되니까. 그치? 3P입니다. 맞아. 3P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기할 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개념은 쉬운데요. 응용 문제가 어려워요. 개념은 쉬운데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너희들, 그 다음에 조합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뭐,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서 화목까지 아마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저 옛날에 그걸로 기억나요. 근데 그거는 학교 시험에서 순열조합 나오는 단어에서 맨날 나와. 함수의 개수가 중복조합 쓰는